어떻게 이 문해력, 국어 문해력을 키워줘야 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등학생인데 이 문해력에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네, 무엇이 문제였을까? 초등 때의 독서, 초등 때의 국어 학습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거,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이때의 학습 습관이 정말 잘못 잡혔기 때문이겠죠. 독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해력이 실패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국어 공부, 독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해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책을 안 읽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실마리를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도대체 책을 읽어도 왜 문해력이 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남는 독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지 않는 독서를 했다. 첫 번째, 어휘를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엉뚱한 독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 자체를 못하는 경우, 이게 사실 대부분의 문제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독서를 했다, 텍스트를 읽었다라는 것은 세 단계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사실 파악입니다. 사실 파악,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겠죠. 사실 파악. 두 번째가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 그리고 세 번째가 비판 및 추론적인 추론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주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판과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상당수의 문제가 뭐냐면 건너뛰어요. 자, 사실도 건너뛰고 주제 파악도 건너뛰고 갑자기 아이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게 우리 아이가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정신 승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거는 상상력이 풍부한 게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저학년 때면 그나마 괜찮은데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뭘 읽고 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는, 그게 설령 귀여운 이야기라도 무언가 아이가 독서를 좀 이상하게 하고 있구나,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로 좀 받아들여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책을 읽었는지 확인을 하시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이게 아이들한테 문해력으로 또 남는 독서로 이어지는지까지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책을 읽어도 뭔가 문해력이 늘지 않는 세 번째 큰 이유가 바로 제때 리딩 텍스트를 업그레이드 해주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던 그런 내용과 수준의 책을 고학년 때까지 꾸준히 읽는다고 문해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이 세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솔루션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엉뚱한 독서가 지속이 됐을 때는 문해력이 늘지 않는다. 그럼 엉뚱한 독서를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집어줄 수가 있는가? 바로 제일 좋은 거는 독후 활동이겠죠. 읽고 난 다음에 아시죠? 이런 종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한번 써보면서 독후 활동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잘 하던 아이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아이들은 거부감부터 받죠. 오히려 독후 활동을 시키면 오히려 이제 독서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독서라는 건 사실관계의 파악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독서든 어른의 독서든 똑같아요. 사실 파악, 주제 파악, 그리고 비판과 추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비판과 추론은 나중에도 괜찮습니다. 거기부터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늘, 대부분의 아이가 독서를 하면 이게 어떻게 악순환이 되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 읽었어? 보통의 질문은 아이가 책을 읽으면 다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이로 하여금 이 책을 읽는 게 과제다라는 거를 인식시키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자리가 잡게 됩니다.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내용을 좀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묻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으면 무슨 스토리야? 무슨 스토리야? 이 한마디로만 질문을 바꾼다. 그래서 과제를 확인하듯이가 아니라 첫 번째 what, 무엇을 묻는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 그다음에 주어에 대해, 그렇죠? 주제에 대해서 묻는다. 평가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엇에 궁금해, 왜 그랬을까? 도서관에 같이 왜 갔을까? 어떤 사고가 난 거야? 이 한마디가 아이의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엄마 내가 알려줄게. 엄마 나 이거 알려줄게. 나 이거 알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습관적으로 이 질문이 올 거를 알면 아이는 읽을 때부터 주제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질문 자체가 중심에 대한, 중심 스토리를 물어보시면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다시 말하면 주제 찾는 연습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주제 찾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수능 문제는 다 주제 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글로 읽어드렸지만 수능 영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조차도 빈칸 추령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주제를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엄마랑 같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거는 마중물러서 뿐만이 아니라 고학년들도 가능해요. 자, 다시.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주로 스토리만 읽다가 비문학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응이 안 되고 재미가 없고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서죠. 대부분은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읽어주실 때만 같이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초등 내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읽는 거 되게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리딩 텍스트, 그러니까 읽는 책의 수준과 종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라. 그리고 같이 대화 나누고, 평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습 만화에 대한 질문 엄청나게 받습니다만 학습 만화 좋습니다. 좋은 학습 만화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이라고 좀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게, 아이가 특정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출발을 해서 주제가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말고 오히려 안 읽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 자, 학습 만화도. 그리고 어차피 학년이 올라가면요, 학습 만화가 끊기기 시작을 하죠. 모든 내용에 있어서 학습 만화가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거 괜찮다. 대신에 특정 주제를 좀 벗어날 수 있게끔 또 같이 책을 또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다.